먹고 이러면서 걔가 이제 할머니 손바닥이 냉큼 누나의 입을 틀어 막았다. 왜일까? 지금 어떤 장면에서 끝났었냐면 내가 막 신나서 가다가 뭔가 이 오토바이 같은 것들이 막 왔다 그랬잖아. 뭐 옆에다 달고. 그래서 인민군은 얘네가 처음 봐서 겁에 질려가지고 숨 참고 노래 안 하고 이렇게 딱 얼어 있었던 다음에 여기였어. 그치? 할머니가 누나의 입을 틀어 막았던 건 뭐냐면 인민군이 다시 올까봐. 인민군이 다시 올까봐. 잔뜩 부르진 누나의 주먹이 스르르 풀리면서 형편없이 짓눌린 아카시아 잎이 땅으로 떨어졌대요. 누나와 나는 할머니 무섭게 지청구를 먹어가며, 지청구 뭐냐, 꾸지람을 먹어가며 그러지 않아도 빠른 걸음을 더욱 재우쳤다. 빨리빨리 가게 됐다. 그러나 얼마 가지도 않아서 우리는 다시 수많은 인민군과 마주쳤대요. 그들은 두 줄로 서서 양쪽 길가로 내려오고 우리는 그 사이를 뚫고 도무지 떨어지지 않는 다리를 간신히 움직여 복판으로 걸어갔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피난길이었다. 그 다음에 북쪽을 향해서 피난을 가는 우리를 인민군은 아무도 시비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까맣게 그을린 얼굴을 들어 퀭한 눈으로 우리를 흘낏흘낏 곁눈질하면서 말없이 행군해 가고 있었다. 자, 밑에 보세요. 죽어도 더는 못 가겠다. 해 넘기 전에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자, 봐봐. 지금 요거를 할머니가 말한 거거든? 할머니가 이 말을 한 이유 뭘까? 그렇지, 그치? 나쁜 일을 당할까봐. 나쁜 일을 당할까봐. 인민군이 너무 많으니까 나쁜 일을 당할까봐 이제 더 이상 가지 않고 집으로 가기로 한 거야. 집으로 돌아가기로 함. 응. 북한 편이지, 북쪽에. 인민군의 굴속을 겨우 빠져나왔을 때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는 한 길을 피해서 논두렁과 밭고랑을 멀리 돌아 깜깜해진 뒤에야 스스로 마을에 닿을 수 있었다. 다시 집으로 온 거야. 그 다음에 만난 애가 이제 나와요. 내가 소녀를 맨 처음 발견한 것은 한나절로 끝나버린 그 우스꽝스러운 피난길에서 돌아온 바로 그 이튿날이었다. 아까 그 소녀가 처음에 말했던 그 명선이라는 애예요. 지금 말하는 애가 처음에 그 막 쓰레기 짐짝 같았다라고 표현했던 걔 말하는 거야. 아침이었다. 마을엔 벌써 낯선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낯선 깃발이 펄럭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오케이 점령되었다. 오호이. 인민군이 마을을 점령. 마을 사람들이 제너무 학교를 향해 몰려가고 있었다. 나는 삽작을 젖히고 골목길로 나섰다. 예 하고 생판 모르는 녀석이 간드러진 소리로 나를 부르고 있었다. 자, 간드러진 목소리 연결할게요. 녀석의 특징 1. 주제의 꼴은 꾀죄죄해도 곱살스러운 얼굴에 꼭 계집애처럼 생긴 녀석. 곱살스러움부터 숑숑. 계집애처럼 생긴 녀석. 물결. 녀석의 특징 2번이야. 우선 생김새에서 풍기는 어딘지 모르게 도시아이다운 냄새. 어딘지 모르게 도시아이다운 냄새. 3번. 나를 당황하도록 만들었다. 더구나 사람을 부르던 방식부터가 우리하고는 딴판이었다. 그처럼 교과서에나 볼 법한 말씨로 나를 부르는 아이. 동그라미 4번. 교과서에나 보던 서울 말씨로 나를 부르는 아이. 아직껏 한 명도 없었던 것이다. 왜 놀라니? 내가 무서워 보이니? 조금도 무섭지가 않았다. 다만 약간 얼떨떨한 기분일 뿐이었다. 피라미는 줄을 잇는 동안 갖가지 귀에 선 말씨들이 들어왔으나 녀석처럼 그렇게 착 감기는 목소리에 겁없는 눈짓을 던지는 아이는 처음이었대요. 착 감기는 목소리에 겁없는 눈짓을 던지는 아이. 동그라미 5번. 처음 보는 그 녀석의 지금 특징들 5가지 한 거예요. 녀석은 토박이 아이들인 피라미드한테 부리는 텃세가 조금도 두렵지 않은 모양이었다. 자, 봐봐. 녀석은 여기서 하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한 다음에 얘 성격은, 자, 봐봐. 어떤 애가 처음 우리 마을로 왔어.
근데 지금 성격이 뭐 무슨 목소리가 어떠고 저것도 도시애 같고 이랬잖아. 그런데 여기까지 놀던 애들이 있잖아. 우리 동네에서. 그런 애들이 텃세를 부렸는데 얘가 두렵지 않아 하는 모양이었대. 그럼 걔의 성격은 어떻냐면 겁이 없고 당당하고 대담함. 겁이 없고 당당하고 대담. 자, 걔가 이제 처음 본 나한테 어떻게 말하냐면 너네 엄마 집에 계시지? 라고 물어봐. 그랬더니 내가 잠시 어물거리는 사이에 녀석은 계속해서 계집애 같이 앵앵거리면서, 자, 이거 약간 스포 하나 하면 남장 여자야. 남장 여자 얘가 지금. 그래서 앞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한 거야. 뭐 간드러지는 목소리 어쩌고저쩌고 한 게 사실은 이 애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가졌던 거거든. 그럼 여기서 어디야? 녀석은 계집애처럼 앵앵거리면서, 자, 여기 밑줄 쳐봐. 아이고. 녀석은 계속해서 계집애같이 앵앵거리면서, 실제로는 얘가 여자라는 걸 암시한다. 실제로는 여자아이임을 암시. 응? 뭐야? 반지야? 나는 얽김에 고개를 끄덕였어. 우리 엄마 집에 갑자기 모르는 애가 와가지고 야 너네 엄마 집에 계시니? 이런 거야. 이랬더니 어쩌냐부터 굶었더니 배고파 죽겠다. 엄마한테 가서 밥 좀 달래자. 자, 어때? 대담하고 뻔뻔하죠? 완전 처음 본 애가, 그치? 만약에 오히려 녀석이 앞장을 서고 내가 그 뒤를 따랐대. 자, 나는 녀석의 바지 주머니가 불룩한 것을 보았다. 자, 여기 호기심 유발이다. 거기 뭐 들었을까? 주머니에 뭔가 들어있는 거야. 걸음을 옮길 적마다 불룩한 주머니가 연방 덜렁거리고 있었대요. 틀림없이 간밤에 누구네 밭에서 설익은 참외 아니면 감자가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대. 자, 그건 뭐냐면 얘는 사실 이거 스포를 또 하면 금반지가 얘가 되게 많이 갖고 있어서, 금반지를 그 남자애가 남장 여자가. 왜냐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피난길에 혼자 피난을 온 거거든. 얘는 엄마 아빠 없이.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 금반지 가져가서 쓰라고 하면서 이렇게 엄청 많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혼자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 피난 가면서. 그러니까 얘가 위급한 순간에 이 금반지를 한 개씩 꺼내면서 살아나가거든요, 어렵게. 그래서 여기 주머니에 있는 거는 금반지 꾸러미야, 꾸러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또 이딴 말씀 안 하셨잖아요. 뭐? 가을 겨울만 있다 하시고. 아, 벌써 당연히 있는 거지. 안 하셨는데. 아무튼 호기심 유발. 그래서 아무튼 이 주머니에 뭐가 있다? 금반지. 근데 얘는 지금 뭐라고 생각해? 참외나 감자라고 생각하잖아. 순진해서 그래, 순진. 어린아이다운 순진한 생각. 어린아이다운. 원래는 뭐라고 여기가? 금반지. 얘가 그래서 엄니 하면서 마당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거푸 불렀대. 부엌에서 기명을 붙이던 어머니가 무심코 마당을 내다보다가 내 등 뒤에서 쏙 불가져 나온 녀석을 발견하고 대번에 질겁장망을 했어. 자, 그러니까 엄마 갑자기 모르는 애랑 들어왔으니까 엄마 놀라잖아. 어머 아줌마 안녕하세요? 얘 성격 어때? 자, 처음 보는 집에 가가지고 아줌마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잖아. 능청스럽고 부침성 좋음. 근데 사실은 이게 어때? 살아나갈 방법, 전쟁통에 살아남는 방편.
일부러 더 그렇게 하는 거지. 얘는 지금 혼자 살아가야 되니까 가서 그냥 어른한테 막 친한 척하고 밥도 얻어먹어야 되고 지금 살긴 살아야 되니까 계속 앉으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천연덕스럽게 인사를 했대. 아니 이 작것이 어머니가 소매 뿌리를 거두며 단숨에 마당으로 내달아 나왔다. 참외설이나 하고 다니는 피라민한테 어머니가 이제 곧 본때 있는 게 손찌검을 하나보다 하고 나는 지레 짐작했다. 그런데 웬걸 어머니는 녀석 대신 내 귀를 끌고 뒤란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요 웬수야. 집안로 들어와도 냉큼 쫓아내야 하려면 어쩌자고 데리고 왔냐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봐봐. 지금 전쟁통인데 친구를 데리고 왔어. 근데 엄마가 야 너 왜 친구를 데려왔어 이렇게 말하지. 엄마 성격은 어때? 착하다? 왜 데리고 왔어 이랬는데? 야 쟤를 왜 데리고 왔어 이랬는데 엄마 성격 뭐라고? 다은아? 그쵸 이기적이고 계산적 엄마 성격 어머니 이기적 계산적 어머니는 내 머리통을 대고 거듭 군밤을 지어 박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전혀 깜깜이라서 눈물보를 터뜨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얘는 모르는 거야 애기가. 엄마가 왜 나한테 왜 이러지? 그럼 얘는 계속 순진한 면이 계속 나와요. 소설 전반적으로. 자, 네가 상객으로 매셔왔으니까 네가 먹여 살리거라. 이제 엄마는 아까 초반에 나왔는데 이 피란민들을 어른들은 안 좋아한다 그랬었잖아. 그치? 막 그 애들을 내세워서 밥 달라고 하고 막 훔쳐가기도 하고 이런 게 자꾸 보이니까 어른들은 피란민을 안 좋아해. 그러니까 내 아들이 얘를 데려왔으니까 또 안 좋겠지. 먹여 살려야 되잖아. 쫓아낼 수도 없고. 그래서 별로 싫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머니는 다시 군밤을 먹이려다 뒤랑까지 따라온 서울 아이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을 거두었다. 아침상 벌써 다 치웠다. 다른 집에나 가봐라. 쫓아냈어. 어머니는 얼음처럼 차갑게 말했어. 사내 새끼가 꼭 기진맨키로 야들야들하게 생긴 것이 영락없이 물빤득이구만. 엄마가 그 남자애로 알기는 하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고 좀 여자애처럼 생긴 남자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혼잣말을 구시렁거리면서 어머니는 한껏 야멸한 표정을 하고 도로 부엌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아줌마 이때 녀석이 또 예의 그 계집애처럼 간드러진 소리로 어머니를 불러 세웠어. 다른 집에나 가보라니까. 아줌마 요걸 보여드리려고요. 요걸 볼까? 금반지. 왠지 여기 집에 붙어있고 싶으니까 금반지를 일단 하나 꺼내는 거야. 그치? 여기서 먹고 살고 싶으니까. 녀석은 엄지와 인지를 붙여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였어요. 그 동그라미 위에는 또 다른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가 금반지가 또 다른 작은 동그라미 금반지가 노란 빛깔을 띠며 날름 올라앉아있다. 뒤랑 그늘 쪽에 그것이 충분히 반짝이고 있었대요. 그걸 보더니 어머니의 눈이 환하게 불이 켜졌다. 자 봐봐. 어머니 지금까지 싫어했지 얘 온 거. 근데 얘 지금 엄마가 환하게 눈이 불 켜졌다는 거는 좋아한다는 거거든? 뭘 보고 좋아하는 거야? 금반지를 보고 하지. 그러면 금반지 때문에 엄마의 태도가 바뀌었어. 참 여기서 뭘 하냐면 속물적인 거예요. 속물적. 엄마가 속물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반지 때문에 태도를 바꿨기 때문에 속물적. 아니 그거 금가락지 아니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금반지는 어느새 어머니의 손에 건너가 있었고 솔개가 병아리를 채듯이 서울 아이의 손에서 금반지를 낚아채어 어머니는 한참 칩 떠보고 내립 떠보고 하는가 보면 이빨에 침을 묻혀서 구명저고리 앞섭에 싹싹 문질러 보다가 나중에 이빨로 깨물어 보기까지 했다. 마침내 어머니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 옛날에 금 이렇게 깨물어 보는 거 알지? 그렇게 금 알아보려고 그런 거 막 한 거야. 아가 이런 것이 어디서 났냐? 옷고름이 싯밥에 뜯어서 그 속에 얼른 금반지를 넣고 웅성 깊은 저 밑바닥까지 확실히 닿도록 두어 번 흔들고 나서 어머니는 서울 아이한테 물었어. 이렇게 막 숨긴 다음에 딱 물어본 거야. 놀랍게도 어머니의 목소리는 서울 아이의 목소리보다 훨씬 더 간드러졌대. 근데 얘 뭐래? 땅바닥에서 죽었대. 숙부가 떠난 다음에 그 자리에 가봤더니 글쎄 여기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금반지 주울 수 있겠어 없겠어? 얘는 그럼 뭘까 이거는? 거짓말.
얘는 사실 금반지가 많은데 그걸 말하면 다 뺏길 수도 있고 앞으로 얘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데 혼자 있으니까 한 개만 딱 내놓는 걸 위험한 순간에 한 개씩 내놓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웠다고 거짓말을 해버렸어. 그랬더니 녀석이 이제 아주 의기양양한 태도로 당당하게 대답했대. 그 말을 어머니는 별로 귀담아 듣는 기색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연신 싱글벙글 웃어가면서 녀석의 잔등을 요란스레 토닥거리고 쓰다듬어 주고 있었다. 자, 태도 바뀌었죠? 처음에는 아 뭐야 뭐 내쫓으려고 하다가 지금 태도가 달라졌어. 아가 요단번에는 요런 것들이 생기걸랑 다른 누구 말고 꼭 이 아줌마한테 가져와야 된다. 알겠냐? 이것도 속물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랬더니 얘가 얘 꼭 그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했어요. 어서 방 안으로 들어가자. 어린 것이 천리 타관에서 부모 잃고 식구 놓치고 얼마나 배고프고 속이 작았냐. 갑자기 속이 작았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런 곡절 끝에 명선이는, 자 명선이 아까 말한 그 녀석의 이름이 이제 나온 거예요. 명선이는 우리 집에서 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마을에 남게 된 유일한 피난민이었다. 인민군한테 발꿈치를 밟혀가며 피난을 내려왔던 명선이의 친척들은 역시 인민군보다 한 걸음 앞서 부랴사랴 우리 마을을 떠나면서 명선이를 버리고 갔다. 그래서 명선이는 피난민 일가에 묵다가 떠난 자리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의 골치 아픈 뒤뚱거리로 발견되었다. 누나하고 내가 할머니를 따라 피난을 떠났던 바로 그날 아침의 일이었다. 이제는 같이 살게 된 겁니다. 명선이는 누나하고 나하고 같은 방을 쓰기를 바라는 눈치였어. 그러나 어머니는 먼촌 일가의 어린 나이에 우리 집에 와서 말만한 처녀가 되기까지 부엌대기 노릇을 하는 정림이한테 명선이를 맡겨버렸다. 자, 그럼 뭐냐면 지금 나는 걔네 같은 그 애들이랑 걔네 이제 형제 자매랑 그 집에 아들 딸이랑 같은 방을 쓰고 싶었는데 엄마는 지금 머슴 노릇하는 정림이랑 같이 방을 쓰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그냥 우리 아들처럼 친한 애들처럼 생각하기보다는 머슴으로 생각한다라고 보면 돼. 엄마는. 그래서 머슴처럼 부리면서 당분간 집에서 머슴처럼 부리면서 제값이나 하도록 하자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공론하는 소리를 나는 밤중에 얼핏 들을 수 있었다. 머슴으로 생각하는 거 쓸까? 어머니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다음에 명선이를 머슴처럼 생각함. 그럼 여기도 계산적 이기적이야. 그런데 애당초 명선이를 머슴으로 부리려던 어른들의 생각은 크게 잘못이었다. 세상의 어떤 끈으로도 의외를 한 곳에 얌전히 붙들어둘 수 없음이 이내 밝혀졌다. 자, 그 다음에 쇠 여물로 쓸 꼴이라도 배워오라고 낫과 망태기를 쥐어주면 그걸 그 애는 아무데나 버리고 누나와 내 뒤를 길을 쓰고 쫓아오곤 했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서 죽어도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애가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먹고 노는 일뿐이었다. 계속 능청스러운 거야. 그치? 뭔가 이 집에서는 부려먹으려고 했는데 일 시키려고 했다. 아 못해. 나 못하겠어. 나 그런 거 안 해봤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흔히 닭들이 그러하듯이 개들이 그러하듯이 동네 아이들이 턱새가 갈수록 우심해져서 아무도 명선이를 패거리에 넣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명선이는 유독 가탈스럽게 구는 어떤 아이하고 대판으로 싸움을 했어. 그러니까 동네 애들은 다 뭉쳐 있으니까 얘를 안 껴준 거예요. 싸움을 하는데 역시 생긴 모양이 어울리게 상대방의, 그러니까 봐봐, 싸움을 하는데 가로 열게요. 그래서 아 뭐야 왜 나랑 안 놀아줘. 그리고 한번 싸운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냐, 생긴 모양과 어울리게 상대방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고 머리끄댕이를 잡는 바람에 우리 또래에서 크나큰 웃음거리가 되었다. 서울 아이들은 싸움도 가시네처럼 간사스럽게 하는 모양이었다 라고 가로 닫게. 여기 가로 열고 가로 닫으세요. 자, 이 애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 애를 명선이를 남자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막 머리끄댕이 잡고 이렇게 싸우는 건 사실 여자애들이 싸우는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명선이가 여자아이임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거기 시골 애들은 얼마나 웃기겠어. 남자애가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니까 아 뭐야 쟤 서울 애들은 좀 기집애 같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상대방이 딴줄 걸어 넘어뜨리고 위에서 덮쳐 누르자 한창 열쇠에 몰려 맥을 못 추던 명선이가 벼랑간 날라리 소리 비슷한 괴상한 비명과 함께 엄청난 기운으로 상대방의 몸뚱이를 벌렁 떠둥그려 버렸다. 자 봐봐. 상대방 여기 조금 중요해. 지금 막 싸우고 있었어. 근데 어떤 애가 이제 위에서 이렇게 막 싸우다가 엎치르고 뒤치르다가 어떤 애가 위로 팍 덮쳐버린 거야. 그 몸을. 그래서 무거운 게 딱 자기한테 하자 갑자기 얘가 여자애 같다고 표시를 했잖아. 계속 표현을 했잖아. 막 간사스럽고 막 간드러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얘가 괴상한 비명을 함께 지르면서 기운으로 걔를 탁 밀어버린 거거든. 갑자기. 자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이고 승리자가 되었다가 아니지. 버렸다 어딨어. 여기까지. 중요한 부분. 명선이가 특이한 행동을 몇 개 하여 명선이의 특이한 행동 1. 자 여기도 암시야. 무슨 암시냐면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임을 암시. 뭔가 이상해. 갑자기 기집애같이 굴었던 애가 갑자기 괴성을 내면서 덩치 큰 애를 팍 밀어버렸다는 거야. 힘이 갑자기 나와서 어떤 호랑이 힘 같은 게. 그 중요한 부분. 첫 번째 싸움에서 그래서 명선이가 이겼대. 그 후로 계속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을에 상대방 밑에 깔렸다가 무서운 힘으로 떨치고 일어나는 승리를 했대요. 아 엄청 많이 남았어. 빨리 해야 돼 빨리. 자 그래서 어느 날 명선이는 부모가 죽던 순간에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 피난길에 공습을 받나 가까운 곳에 폭탄이 떨어졌는데 한참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 어머니의 커다란 몸뚱이가 숨도 못 쉴 정도로 전신을 무겁게 덮어 누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던 순간에 얘가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공습 그 이제 뭐 이렇게 공중 습격 말하는 거거든요. 막 이렇게 뭐가 포탄이 날아다니고 막 그러다가 옆에 폭탄이 떨어졌는데 엄마가 날 누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나를 덮쳐버린 거죠. 그 기억 때문에 얘가 자꾸 이런 특이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마구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를 떠밀었단다. 난 그때 엄마가 죽은 줄도 몰랐어. 그러니까 이게 이유야. 괴력을 발휘하는 이유. 숑숑 명선이가 괴력을 발휘하는 까닭. 그러면 다른 사람이 누가 나를 덮쳐버리면 그때 엄마가 날 덮쳤던 게 생각나는 거야. 그 슬픔과 그런 것들이 고통과 이런 것들 공포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갑자기 팍 일어나 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숙부가 저를 버리고 도망치던 때의 이야기도 들려주었대. 실은 말이지 숙부가 날 몰래 버리고 도망친 게 아니라 내가 숙부한테서 도망친 거야. 숙부는 기회만 있으면 날 죽이려고 그랬거든. 자 봐봐. 숙부는 기회만 있으면 날 죽이려고 그랬거든. 왜 그랬을 것 같아? 봐봐. 그렇지. 금반지. 그치? 금반지를 뭐 하려고? 그렇지. 금반지 주머니를 뺏으려고. 그럼 여기서 드러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잔인함, 비인간성. 아무래도 친척인데 아무리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친척이고 한데 그거를 뺏고 죽여버리려고 막 그랬다라고 하니까 인간의 잔인한 비인간성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뭘로부터 기인한 거야? 그렇지. 전쟁 상황으로부터 기인한 거죠. 숙부가 널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뭐냐는 내 질문에 그 애는 무심코 대답하려다 말고 입을 꾹 다물었더니만 언제까지고 나를 경계하는 눈으로 잔뜩 노려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얘가 금반지가 많은 걸 모르잖아. 그치? 모르니까 입을 딱 바르려다가 입을 꾹 다물어 버리고 얘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잠깐 씻까봐. 한방을 쓰는 정림이가 아까 전에 그 저기 머슴 같은 그런 애라 그랬죠. 일해주는. 그래서 걔가 이제 엄마한테 불평을 들어놓기 시작했는데 원래 잠버릇이 험한 정림이가 어쩌다 다리를 올려놓으면 명선이가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벌떡 일어나 눈에다 불을 켜고 노려본다는 하소연이었대. 자, 얘가 그 엄마 그 공포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옷을 갈아입지 않아서 명선이 몸에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정림이는 오만상을 찡그리기도 했다. 갈아입을 여벌 옷이 없는 줄 번연히 알면서도 정림이가 그처럼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까닭은 나이 때문에 내외를 시작한 탓이라고 어머니가 말했다. 자, 봐봐. 오랫동안 오랫동안 옷을 갈아입지 않아서 번연히 알면서도까지 슝슝슝슝슝 번연히 알면서도 여기까지. 자, 명선이는 지금 누구한테 보살핌을 받지 않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옷도 없을 거 아니야. 엄마 아빠도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않았고, 그 다음에 나의 어머니도 명선이를 이제 그 제대로 얘가 보살핌을 받았지 않다는 거는 얘네 엄마도 나의 어머니도 얘를 별로 보살피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거라서 여기에서는 또 나의 어머니가 계산적인 게 또 나오는 거야. 별로 보살피지 않았어. 이기적으로만 대함. 이기적 계산적으로만 대함. 그리고 봐봐. 얘가 내외를 시작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 내외하다? 아니야. 남자 여자애가 내외하다 그러면 둘이 약간 썸띵? 이런 느낌? 썸씽? 이런 느낌. 뭐가 있다. 그런 느낌이거든? 그럼 얘가 봐봐. 아까 정림이라는 애는 여자애였잖아. 근데 얘는 원래는 남장 여자라 그랬지? 남자애로 아는 거잖아. 지금 모두가. 그러니까 둘이서 남자 여자애를 한 방에 붙여놨더니 한 방에 지내게 했더니 얘네 뭔가 내외를 하는구나. 뭔가 이제 뭐가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말했어. 그러니까 뭔가 이제 둘이서 남자 여자 사춘기 막 그러니까 같이 붙여놓으니까 걔네 뭔가 좀 저게 하는구나. 이제 둘이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쭈뼛쭈뼛하고 청소년들이니까. 머슴애하고 어떻게 한 방을 쓰란 말이냐고 정림이는 처음부터 울상을 지었던 거고, 가슴이 얼른 알아보게 봉긋 솟고 엉덩이가 제법 펑퍼짐해서 정림이는 이제 처녀 티가 완연해져 있었다. 오래지 않아서 명선이를 머슴으로 부리던 속셈은 어머니는 깨끗이 포기했어. 자, 명선이는 계속 저 못해요 아까 전에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엄마가 그냥 포기해버렸어. 괜히 말썽이나 부리고 펀둥펀둥 놀면서 삼시세끼 밥이나 축내는 그 뒤퉁거리를 어떻게 하면 내쫓을 수 있을까 하고 궁리를 하는 게 어머니의 일과였다. 자, 어머니 내쫓고 싶대요. 속물적이죠. 아버지 앞에서 어머니는 그동안 먹여준 값과 재워준 값과 금반지 한 개의 값어치를 면밀히 따지기 시작했대. 천지식명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걔한테 죄로 가지 않을 만큼은 했다고 했구먼요. 그러니까 금반지 하나 값은 내가 해준 것 같아. 이런 얘기야. 허기사 날릴 때 금가락지 한 동쪽만 동가락지여 금 먹고 금똥 산다면 몰라도 쌀 한 통이 금쪽보다 귀한 세상인데, 자,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먹고 사는 거다. 슝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우리가 사람한테 베풀 수 있는 때는 언제인 줄 알아? 그렇지, 내가 좀 부유할 때. 그렇지, 내가 좀 잘 살고. 근데 내가 만약에 배고프고 쪼들려, 나 용돈이 지금 1,500원밖에 안 남았어. 친구한테 800원짜리 사줄 수 있어 없어? 그건 안 되잖아, 그치?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정이나 도덕적인 가치 같은 거, 도덕적, 윤리적 가치는 어떻다? 점차 사라짐. 그러니 전혀를 잡고서 어쩌지요? 밥을 굶겨봐. 지가 배고프고 허기지만 더 있으라고 지발도 나가겠지. 자, 봐봐.
밥을 안 주면 얘가 나가겠지. 비인간적이죠. 비인간적. 아, 좀 너무하지 않아? 굶겨보래. 정이 있을 텐데. 맞아. 그래도 원원이 걔가 나가겠어? 물 반드기 마냥 반들거림시나 무신시를 써서라도 절대 안 굶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제 명선이가 그렇게 할 거라. 명선이 처세술을 할 거다. 어머니의 판단이 전적으로 옳았다. 끼니만 되면 누나를 딱 부릅뜨고 부엌서정을 낱낱이 감시하다가 염치불구하고 밥상머리를 안 떠나는 명선이를 두고 우리는 차마 밥덩이를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었대. 갈수록 밥 얻어먹는 서름이 심해지자 하루는 또 명선이가 금반지 하나를 슬그머니 내밀어 왔다. 새로운 금반지를 하나 가져온 거야. 먼저 것보다 약간 굵어 보였대. 찬찬히 살피고 나더니 어머니는 한돈하고 반짜리라고 조심스럽게 감정을 내렸다. 이런데 다 속물이에요, 엄마. 자, 길에서 주웠다니까요. 또 거짓말하죠. 어머니의 다그침에 명선이 천연덕스럽게 대꾸했대요. 거참 요상도 하다. 다른 사람 눈에는 까뒤집어도 안 보이는 노다지가 어찌 네 눈에만 유독 들어온다냐? 자,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의심. 뭔가 이상한데? 두 번째 반지. 어떻게 반지를 두 번이나 주서? 말도 안 되지 사실. 그치? 한 번 주는 것도 그런데. 그러나 어머니는 명선이가 짓거리는 말을 하나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명선이가 처음 금반지를 주웠을 때처럼 흥분하거나 즐거워하는 기색도 아니었고, 명선이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어머니 눈에는 크고 작은 의심들이 호박처럼 올망졸망하게 매달려 있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명선이를 안방으로 불렀어. 야, 일로 와봐. 그 다음에 아랫목에 앉혀놓고서 타일러도 보고 으름장도 놓아보았다. 왜? 뭘 알려고? 그렇지, 더 있는지 알아보려고. 그건 안 쓸게요 그냥. 하지만 명선이의 대답은 한결같았어. 거짓말이 아니에요, 참말이라고요. 길에서 놀다가 하면서 반지의 출처를 말하지 않고 있어요? 너 이놈!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자, 아버지의 호통소리에 명선이는 삐죽삐죽 울기 시작했다. 공포심을 느꼈어요. 공포심. 오는 명선이를 아버지는 또 부드러운 말로 달래기 시작했어요. 말은 안 했어도 너를 친자식 진대 없이 생각해 왔대요. 너 같은 어린 것이 그런 물건을 갖고 있으면 덜 좋은 법이다. 이 아저씨가 잘 나타났다가 너 크면 줄 테니까 어디다 숨겼는지 바른 대로 말하거나. 자, 얘들아 여기다. 이것도 속물적인 거거든? 왜냐면 봐봐, 지금 너 갖고 그런 거 있잖아. 나 요즘에 민혁쌤한테 그런 말 잘해. 내가 잠깐 요즘에 막 주식을 한다고 막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맡겨봐. 내가 굴려줄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지금 여기도 너네도 옛날에 그런 거 있었지. 용돈 세뱃돈 받으면, 그치? 근데 요즘엔 다 통장에 넣어주신다며. 맞아요. 그치? 나 때는 다 무조건 가져가셨거든, 엄마가. 나중에 준다고 하고. 약간 그런 느낌. 받아요. 뭘 나중에 받아. 다 엄마 거지. 근데 엄마가 이제 너한테 다 썼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이제. 이런 거는 뭐야? 여기도 속물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왜? 다 뺏으려는 거야. 그냥 야, 너 다 나한테 맡기면 나중에 커서 줄게. 안 주겠지, 그치? 다 뺏으려는 속물적인 모습인 겁니다. 아무리 달래고 타일러도 소용이 없자 아버지는 마침내 벌을 버럭 내면서 명선이 몸뚱이를 뒤지려고 하기 시작해요. 자, 여기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 아빠가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왜? 반지를 뺏기 위해 자, 여기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전쟁으로 인간성과 도덕성 상실. 도덕성 상실. 강제로 뺏으려고 하는 거야. 몸뚱이를 막 뒤지려고 해. 그랬더니 얘가 아버지의 손이 옷에 닿기도 전에 명선이 미꾸라지같이 안방에 빠져나가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그리고 그날 밤 끝내 우리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나가버렸어. 틀림없다. 몇 개가 되는지 몰라도 더 있을 게다. 어디다 감췄는지 네가 살샅이 알아봐라. 혼자서 어딜 가든 눈치 안 채게 따라가 봐라. 라고 하면서 입맛을 쩝쩝 다시던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분부했다. 옷 속에다 누볐는지 모른다. 라고 하면서 엄마가 옆에서 거들었대요. 어머니 역시 아버지 못지않게 아쉬운 표정이었고 아버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찌걱찌걱 배어나고 있었다. 자, 아빠가 계속 이제 그거에 집착하니까 자꾸 포악한 모습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는 벌겋게 충혈된 눈을 등잔불빛에 번들번들 빛내면서 숨을 씩씩거렸대.
또 꼭 무슨 일을 저지르고야 말 것 같은 모습이었다. 밑에. 그 이튿날 무렵부터 명선이에 관한 소문이 마을에 파다하게 퍼졌어. 난리통에 혈혈단신이 된 서울아이가 금반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자, 명선이에 관한 소문이 몇 가지 있어요. 난리통에부터 밑줄 칠게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있다까지. 금반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까지. 명선이에 관한 소문 1번. 어떤 사람들은 그 아이가 10개도 넘는 금반지를 저만하는 곳에 꽁꽁 감춰두고 하나씩 꺼낸다더라 라고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 아이가부터 꺼낸다까지 동그라미 2번. 소문 2번. 입이 방정이라고 정림이가 어머니께 호되게 꾸중을 들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림이가 퍼뜨렸다는 소리야. 자,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누나와 나는 돌아오지 않은 명선이를 찾아서 마을 안팎을 온통 헤매고 다녔대요. 낮더위가 한풀 꺾이고 어둠사리를 켜켜이 내려앉을 무렵에야 명선이는 당산 숲속에서 발견되었다. 우리가 그 애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그 애가 돼지 멱다는 소리로 한바탕 비명을 질러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결과였다. 이 나무 저 나무 올마 다니는 매미처럼 당산 숲속을 팔머로 헤집고 다니며 거듭거듭 내지르는 비명소리를 듣고서 맨 처음 달려간 사람들 축에 아버지도 끼어 있었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남자들한테 막 쫓기고 있어 얘가. 얘가 금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걸 다 갖고 싶으니까 얘를 막 쫓아다니는 그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너 그놈들이 누구누군지 다 누구든지 네, 다 안다. 어디 사는 누군지 다 내가 봐뒀으니까 날만 샜다 하면 물꼬를 낼 것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 아빠가 이제 남자들이 막 걔를 소문이 많으니까 얘가 지금 금반지가 많다고 하니까 동네 남자들이 얘를 막 쫓아갔어. 그랬더니 얘네 아빠가 다 쫓아내주고 이 얘기를 한 거야. 야, 걔네 누구야 불러. 이름 대.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 아빠는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혼자 가지려고 그런 거야 사실은 이 아빠도. 그치? 얘를 막 구해주기보다는 그 금반지를 이 지금 동네 남자애들이 가져가 버리면 안 되니까 아빠가 혼자 가지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뜩해뜩 뒷모습을 보이며 당산 골짜기 어둠 속으로 꽁지가 빠지게 달아나는 남자들을 향해 아버지는 길게 뛰며 입에 거품을 물었다. 아가 이제 아무 염려 없다. 어서 내려오니라. 어서. 한 걸음 뒤늦어 득달같이 달려온 어머니가 소나무 위를 까마득히 올려다보며 한껏 보드라운 말씨로 달랬대요. 소나무 등치에 딱정벌레처럼 달라붙어서 꼼짝도 없는 하얀 궁둥이가 보였다. 자, 놀랍게도 명선이는 시원스러운 알몽뚱이로 서 있었다. 자, 알몽뚱이 시원스러운 어디지? 숑. 줄 쳐봐. 알몸뚱이로 서 있었대. 자, 여태까지 남자인 줄 알았잖아. 근데 알몸뚱이로 있으면 얘가 여자임이 밝혀지는 계기예요. 여자임이 밝혀지는 계기. 그러니까 그 사내들이 금반지를 찾으려고, 왜냐면 아까 전에 옷에 누볐을지 모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찾으려고 하다가 얘를 이렇게 해버렸나 봐. 그래서 어느 겨울에 어떻게 거기까지 기어 올라갔는지 명선이는 까마득한 높이에 매달려 있는 홀랑 벌거벗은 채 흐느끼고 있었대. 아무리 내려오라고 타일러도 반응이 없자 아버지가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올라가 위험에 무릅쓰고 고개라도 하듯이 그 애를 등에 업고 내려왔대. 오메오메 자가 기집애 아니여.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땅에 내려서기 무섭게 얼른 돌아서며 사타기를 가리는 명선이를 보고 누군가 이렇게 고함을 질렀다. 나 또한 초저녁의 어스름 속에 얼핏 스쳐 지나가는 눈길만으로도 그 애한테 고추가 없다는 사실을 넉넉히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러게 말이네. 머슴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지집이구만. 참말로 제변이네 제변이여. 모여서 서있던 사람들이 저마다 탄성을 지르며 혀를 찼다. 어머니가 잽싸게 치마폭으로 명선이 알몸을 감쌌다. 모닥불이라도 뒤집었을 것 같이 공연히 얼굴이 화끈거려서 나는 차마 명선이를 바라볼 수가 없었대요. 요것이 개패같이 달린 요것이 뭐디야. 끝나간다. 명선이의 하얀 가슴깨를 보며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곁에 있던 아버지가 얼른 그것 개패를 가리려던. 자, 애들아, 개패가 뭐냐면 이름표 같은 거거든. 이제 뭐를 이렇게 얘가 달고 있었던 거야. 그랬더니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이렇게 뭐 이름표처럼 이렇게 뭘 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직도 한 줌의 빗살이 옹색하게 남아있는 서쪽 하늘에 대고 거기에 적힌 글씨를 읽은 다음에 아버지는 마치 무슨 보물선의 지도라도 되듯 소중스레 바지춤에 찔러 넣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한테 눈을 딱 부릅뜨고 엄포를 놓았대요. 뭐라고 했냐면 나하고 척칠 생각이 아니면 앞으로 얘한테
터럭 손 하나 건들지 마시오. 사람들한테. 자, 봐봐. 뭐냐면 얘가 이제 뭘 달고 있었어. 목걸이 같은 걸 뭐 달고 있었어. 그랬더니 그걸 보고 아빠가 그걸 뭐지? 딱 보고 그 글귀를 읽은 다음에 사람들한테 야, 얘 이제 나 저기 하니까 절대 터치하지 마. 얘 내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뭐냐면 언젠가 가뭄 흉년 때 이웃 논에 임자하고 물꽃 싸움을 벌이면서 시퍼렇게 삼나를 들이대던 그때의 표정보다 훨씬 더 포악해 보였대요. 우리 눈에 떨어지는 빗물이나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우리 집 안에 굴러들어온 명선이의 소유권을 사람들 앞에서 우격다짐으로 가리고 있었다. 자, 봐봐. 우리가 친자식 이상으로 애끼는 애요. 만에 일이라도 얘한테 헛거지 하려면 앙화가 무섭다는 걸 맹신코 하세요. 자, 봐봐. 친자식으로 여겼어, 안 여겼어? 맨 처음에 뭐 거의 머슴처럼 부리겠다라고 했었잖아. 그리고 밥 주지 말고 굶겨봐서 내보내라고 했었잖아. 그런데 그 개패를 보고 갑자기 엄마 아빠가 돌변해가지고 아, 얘는 우리 친자식이랑 똑같아. 얘한테 그렇게 뭐 나쁜 짓 하지마 하면서 마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거든. 자, 그러면 뭐냐면 명선이가 가진 재물을 빼앗기 위해서 겉으로 명선이를 위하는 척함. 그럼 여기서 또 드러나는 성격? 엄마의 성격. 어머니는 가식적이고 위선적. 위선적이라는 것도 그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덩달아 어머니도 위협을 잊지 않았대요. 명선이가 입은 손해는 바로 우리 집안의 손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었다. 물론 어머니는 명선이 때문에 생기는 이익이 곧바로 우리의 이익이라는 말은 입 밖에 비치지도 않았다. 사람들을 따돌리고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버지한테 다가쳤다. 개패에는 무슨 사연이 적혔던가요? 걔네 부모가 쓴 편지요. 누구한테요? 누구긴 누구요? 나지. 오메, 그 사람들 어떻게 알고 당신한테 편지를? 이런 딱한 사람 만나? 아, 갸를 맡아서 기를 사람한테 쓴 편지니까 나지 누구겠어. 자, 봐봐. 이 아저씨가 이렇게 말한 거, 이 대사. 이제 이 아저씨가 명선이를 내가 돌봐야겠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뭘 보고? 그 개패에 써있는 걸 보고 그런 거야. 개패에 뭐가 써있는, 뭐 이게 그 사연들이 써있었거든. 뭐가 있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또 속물적이고 뻔뻔한 태도가 나오는 거야. 속물적 뻔뻔. 뭐라고 썼습디요? 자기네가 혹 난리 바람에 무슨 일이라도 당하게 되면 무남동녀 혈육을 잘 부탁한다고. 이승이 가서도 그 있는 잊지 않겠다고. 서울 사는 누구네 딸이고 본관이 어디고 생일이 어디라고. 가락지 말은 안 썼어라오? 안 썼어. 아버지는 딱 잘라 대답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아버지는 득이연한 미소와 함께 어머니한테 나직이 속삭이고 있었다. 금각지 말은 없어도 저 먹을 건 다소 딸려놨다고 써있어. 사연이 복잡한 부잣집인 것보다는 틀림이 없다고. 명선이를 달아나지 못하게 감시하는 새로운 임무가 나한테 주어졌다. 우리 식구 모두 상전을 모시듯이 명선이를 한결같이 친절하게 대했다. 자, 봐봐. 왜 갑자기 이렇게 돼? 얘가 금반지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동네 사람 누구도 감히 넘볼 마음을 못 먹도록 뚝심 좋은 아버지는 그의 주위에 2중 3중으로 보호의 불타리를 쳐놓고 언제나 안심하지 못했대요. 나는 그의 그림자를 착실히 했다. 그림자의 노릇을. 그러나 금반지를 어디다 감춰뒀는지 그것만은 차마 묻지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애는 내 사투리를 닮아가고 나는 반대로 그의 서울말을 어색하게 흉내내기 시작했다. 점점 친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타고난 본래의 여자 모양을 뒤찾은 후에 명선이가 갈 데 없는 모습이었다. 자, 이제는 밝혀졌어. 내가 여자임을. 더 이상 내가 남자인 척 할 필요가 없어. 명선이가. 그쵸? 그래서 원래 모양을 되찾았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어느 하는 짓거리마다 시골 아이들 뺨치게 개구장이었고 토박이의 텃세를 계집애라는 이유로 쉽사리 물리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온갖 만난이 짓에 오히려 우리의 앞장을 서곤 했다.
다람쥐처럼 나무도 뽀로로 잘 타고 둔벙이에서는 보롤이나 다임없이 헤엄도 잘 쳤고 순놈 날개에 노랗게 호박 꽃가루를 칠해서 암놈으로 위장하여 말 잠자리를 우리보다 솜씨 있게 낳는가 하면 남의 집 울타리에 달린 호박에 말뚝도 받고 여름에 개똥벌레 여러 마리 종이에 넣어가지고 담뱃불 흔들 신용도 하고 다가 술래를 떠돌리는 재간도 벌일 줄 알았다. 자, 인공치하. 인공치하에서 학교가 쉬는 동안 인공치하 그 전쟁 중이라 전쟁 중에 학교가 쉬는 동안을 우리는 마냥 키드득거리며 떼뭉쳐 어울려 다녔다. 안돼. 심심할 때마다 명선이는 나를 끌고 허리가 끊어진 만경강 다리. 자, 중요해요. 만경강 다리. 만경강 다리가 처음에 여기 지금 공간적 배경이었거든요. 근데 공간적 배경에서 끊어져 버렸어. 그 다리가. 사람들이 그 다리를 타고 피난에 많이 온다 그랬는데 끊어져 버렸어.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가 원래는 뭐냐면 비밀이 잠기는 명선이의 비밀이 숨겨진 장소. 무슨 뜻이게? 그렇지. 자 봐봐. 이제 명선이가 나를 끌고 허리가 끊어진 만경강 다리로 놀러갔어. 계집애답지 않게 배짱도 여간이 아니어서 그 애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위험천만한 고개를 부서진 다리 위에서 예사로 버려서 우리의 입을 딱 벌어지게 했대. 누가 제일 멀리까지 가는지 시합을 하자고 했어요. 얘 처음부터 원래 용감하고 겁이 없고 그랬잖아. 그치? 얘는 겁이 없고 대담해. 폭격으로 망가진 그대로 기나긴 다리는 방치되어 있었다. 난간이 떨어져 나가고 바닥이 구멍이 숭숭 뚫린 채 쌀뜨물보다도 흐린 시누런 물결이 일렁이는 강심 쪽으로 향해서 곧장 뻗어져 나아갔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다리는 끊겨 있었어. 중요한 부분을 일단 빨리 해볼게. 거기까지 막 기어가는 시합을 했는데 언제나 이기는 사람은 명선이었고, 명선이는 용기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로 갈게. 여기 어느 날 여기는 계속 그 장난하는 거거든. 어느 날 명선이는 나하고 단둘이서만 다리를 간 일이 있었어요. 그때에도 그 애는 나한테 시합을 걸었어. 저기를 멀리 가볼까? 이런 시합을 걸었는데, 자, 여기 시합을 왜 걸었을까 얘들아? 저기에 뭐가 있다고 했어 아까? 반지가 있어. 그러면 여기는 위에다가 살짝 써봐. 숨겨둔 반지가 안전하다는 것을. 오케이. 확인하기. 잠깐만. 여기야. 어느 날로 시작하는 중요한 부분만 빨리 해볼게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갔는데, 야, 자 봐봐. 저게 무슨 꽃이지? 분위기 전환이야. 갑자기 거기 가서 저게 무슨 꽃이지? 거기 끝에 꽃이 있었던 거야. 그때 얘가 뚱딴지 같은 소리를 질렀다. 말타셋이 거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이지 않던 꽃이 한 송이가 있었대요. 꽃 한 송이가 있었다. 얘들아, 이 꽃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꽃은 명선이를 뜻하기 때문에. 명선. 위태로운. 자, 꽃 이름이 뭔지 아니? 그래서 쥐바라순꽃이라고 대답하거든. 근데 사실은 이게 있는 이름이 아니라 얘가 그냥 지어서 말한 거야. 즉석에서 막 만드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얘가 꽃 이름이 모른다고 말하기가 좀 자존심이 상해서 뭔가 이제 가상의 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쥐바라순꽃 이름처럼 정말 예쁜 꽃이구나. 참 앙증맞게도 생겼다 라고 하면서 얘가 그 꽃을 딱 꺾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딱 꺾었다. 얘들아, 마지막에 잘 봐. 꺾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바람이 휙 불었어. 걔가 어렵게 가서 거길 딱 꺾었는데 바람이 휙 부르면서 그 꽃이 어떻게 떨어져 버려. 그러면 아까 전에 그 꽃이 누굴 상징한다? 명선이를 상징하는데 명선이가 떨어져 버리지. 그럼 명선이 앞날 암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만 할게.
아, 못할까? 아, 너네 여행 가서 그런 거야. 너네 여행 안 가면 끊으려고 했는데. 그래, 그러면